여기 현지 에미라티들이나 고소득자들은 월 1000, 2000씩 그냥 넘어간 경우도 많고요. 거기에서 오는 격차가 좀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바이블로그입니다. 최근에 제가 두바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두바이에서 좋은 점들, 왜 두바이에 와야 되는지 얘기를 했죠. 오늘은 두바이에 조금 살아보니까 어렵다, 이런 거 좀 얘기해 볼게요.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왕정국가입니다. 독재 왕정국가고요. 독재가 뭐 다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정책 홍보라던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굉장히 장려하지만 이 나라에 대해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꺼려하는 편이라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텐데, 유튜브는 어쨌든 미디어 채널이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혹시라도 이 나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좀 느끼기에 이건 좀 불편하다 하는 것들, 거기에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부터 얘기를 할까요? 일단 지금 여름이니까 날씨부터 얘기해볼게요. 날씨가 저는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한 나라를 이렇게 가본 적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행만 가봤었지. 근데 날씨는 겨울에는 너무 좋았어요. 하늘도 맑고 25도, 30도 왔다 갔다 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춥지도 않고, 1월, 2월 달에 밖에 나가서 만약에 혼자 뭐 밤을 꼴딱 샌다고 해도 얼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안정성은 있는데, 지금 여름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더워요.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피부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피부 안에를 이렇게 햇빛이 자극하는 느낌이 막 들어서 몸속에 막 수분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덥다라기보다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씨였어요. 자,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여기 공기질, 이곳의 공기질, 여기 모래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래서 바깥이 너무 푸해가지고 제가 목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먼지 많거나 이런 날은 계속 헐기침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기침을 요즘에 제가 좀 하는 거 봐가지고는 공기질은 확실히 좀 안 좋다. 그게 뭐 오염 먼지 이런 것보다는, 먼지가 아니라 매연 이런 것보다는 모래먼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바이가 제조를 신경을 요즘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장 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 사막에서. 근데 그것들도 점점 더 여기가 이제 산업화, 공업화가 되다 보면 아마 매연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를 이제 구성해 가면서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교통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 늘어가면서 여기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사막이라서. 그 다음에 이 공기, 매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 처리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어쨌든 좀 오래 살던 도시이고 옛날 집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조그마한 벌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새로 지은 집은 그렇진 않은데, 저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음식물 뭐 쓰레기, 스티로폼, 유리병 그냥 통째로 다 버리거든요. 약간 미국 스타일이에요. 아파트가, 레지던스 이런 데는 지하에다 그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 어쨌든 먹을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같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벌레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해서, 벌레, 그리고 약간 그 배관을 타고 악취 같은 게 집에서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아마 쓰레기 배출부터 조금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부분들을 나라에서 계속 개선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세 번째였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 노동자들은 얘기 들어보면은 한 달 월급이 뭐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고, 뭐 호텔에서 일하거나 서빙이라던가 이런 종업원들 굉장히 낮고, 여기 현지 에미라티들이나 고소득자들은 월 1000, 2000씩 그냥 넘어간 경우도 많고요. 거기에서 오는 격차가 좀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중산층들을 위한 서비스가 조금 별로 없다는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 치면 뭐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이마트, 그런 느낌의 것들, 큰 것들은 잘 돼 있는데, 동네마다 있는 작은 마트들 있죠. 거기는 이 식료품점에 싸구려 세제들 막 쌓아놓으면 나는 그 마트의 냄새 있죠. 약간 그런 향이 나면서
이게 뭐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조금 품질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하다못해 뭐 빵 하나를 사 먹어도 약간 뭐랄까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낸 빵들 있죠. 그런 것들만 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식빵, 갓 구워 나온 식빵 이런 것들은 뭐 완전히 베이커리 전문점에만 가야만 있다던가 혹은 마트에 가야지만 있는데, 그런 데까지 가는 게 어쨌든 매번 뭐 쉽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품질이 아직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잘 되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직 그 서비스들이 평준화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막 이 서비스 이거 왜 이렇게 구리지, 뭐가 없지, 이런 거 마주치면서 의잉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나라 너무 그립습니다. 사실 제가 음식 뭐 메뉴 가지고 막 엄청 그러진 않는 사람인데, 그냥 대충 뭐 맥도날드만 던져줘도 엄청 맛있게 먹거든요. 저는 엄청 좋은데 그런 데 가도 그냥 다 맛있어요. 웬만한 건 그냥 다 맛있게 먹는 편인데,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싶은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음식의 맛 수준 이런 것들이 조금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맛보다도 기본적으로 뭐 고기를 시켰는데 너무 식어서 나온다던가 이 정도는 그냥 기본빵인데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 짜거나 뭐 양이 너무 적거나. 근데 하여튼 그냥 기본식을 뭘 먹는 거 자체가 약간 스트레스를 조금 받습니다. 속편 생각 없이 그냥 막 먹어도, 우리나라에서 밥만 먹어도 뭐 그냥 김만 싸서 먹어도 생각 없이 먹는 밥에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된 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긴 그게 조금 힘들어요. 안 좋습니다. 배달로도 막 시켜 먹어보고 했는데 배달도 막 쏟아져 오는 경우도 있고 다 식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뜨끈뜨끈하게 맛있게 온 것처럼 해서 먹어보면 너무 짜거나, 뭐 커피 같은 거 시키면 간이 안 맞다거나, 뭐 하나 이렇게 수월하게 음식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식사 미팅 같은 중인데 여기 식당 괜찮을까? 괜찮다는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살면서 불편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운전, 도로에 대한 얘기인데, 도로 운전, 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매너가 좀 없습니다. 뒤에서 뭐 조금만 늦게 가면은 저기 쌍라이트 엄청 켜고 빵빵거리는 것도 기본이고, 여기에 뭐 온갖 인종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국민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는 없는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되게 불편해하면서 조금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뒤에서 막 선라이트 키면서 비켜달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앞에 차가 안 가고 있는데 한참 뒤에 있는 차들이 막 빵빵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여기 사람들이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운전할 때는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너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중에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게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그리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스낵들, 물론 뭐 여기 뭐 감자칩이라든가 이런 스낵들이 있는데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편의점이나 이 마트 문화는 우리나라 일본 편의점 여기가 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여기는 뭐 인도, 파키스탄 분들이 하는 마트들 위주로 많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집 앞에 그냥 잠깐 셀파 신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먹을 만한 것들이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나름 그래도 다운타운에서 뭐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내륙 지방에 저는 있거든요. 근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자, 화면이 바뀌었죠? 하루가 지나버렸네요. 제가 어제 중얼중얼 했던 것들 토대로 몇 개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취미로 할 것들, 그런 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제가 운동 요즘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할 일이라는 게 뭐 일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뭐 저기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름이라서 조금 운동하는 것들이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실내에만 있어야 되고. 이제 9월, 10월부터는 밖에도 많이 나가고 여러 다양한 장소를 저도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는 무조건 실내에서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쇼핑몰만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 빡세게 하는 거죠. 지금 열심히 키워놔가지고 여기 중동 아랍 형님들, 덩치 큰 사람들, 좀 인상 험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옆에 있어도 이렇게 꿀리지 않게끔 열심히 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서 오는 것들을 하나를 더 얘기 드리면요, 여기에 그 실제 뭐 현지인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토박이들, 외국인 토박이들이 많거든요. 뭐 10년, 20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네트워킹 하려면은 어딘가를 꼭 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일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 지금 부동산 날려가지고 부동산 행사는 되게 많습니다. 다 뭐 물건 팔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책 모임, 요리 배우는 거, 뭐 이런 것 저런 거 배우는 것들, 사교 모임들, 뭐 종교 행사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미더비라고 하는 앱이 하나가 있고, 뭐 루마, 뭐 플래티너스인가, 뭐 한 3개 정도 앱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만나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업거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 취미생활 위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또 잘 뭉쳐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자체가 많지도 않고,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주재원분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항공사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 뭐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조금 계신 것 같고, 각자 사업하느라 이제 바빠가지고 뭐 그런 분들 정도. 하여튼 이렇게 뭐 여기 현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히 I 성향, 저 같은 완전 I 성향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바쁘지 않더라도 마음 써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조금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두바이에서 와 있는 동안 별로 현지 사람들 만날 일 없이도 지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저처럼 컴퓨터로 뭔가 만드는 걸 한다든가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 대면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뭐 저는 원래 전공 자체를 또 건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블록체인 쪽, 그리고 지금 뭐 캐릭터 컨텐츠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컨텐츠죠. 그런 쪽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막 사업 시작하는 스타트업들, 혹은 기업에 계신데 약간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큰 기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큰 사업을 굴리는 분들,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그거랑은 상관없이 뭐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아마 앞으로도 많이 여기서 만나게 되고, 진짜 현지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을 점점 사귀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실 두바이에 노골적으로 뭐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입장이 그래요. 왜냐면 여기 법적으로도 그렇고 미디어 쪽에 대한 약간의 통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그냥 막 사람들이 있는 데를 막 찍지도 못하고 해서, 또 거꾸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유명 연예인이었는데 할리우드 배우들은 막 파파라치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두바이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파파라치가 없어요. 파파라치, 그러니까 저기 상대방을 이렇게 막 포착해가지고 찍거나 그런 것들 자체가 위법이라던가 이럴 수가 있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셀럽들이 그냥 막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보다 하면서 더 이상의 액션 같은 게 별로 없고, 그게 그런 분들한테는 또 좋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뭔가 열광한다든가 하나의 포인트를 향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이 합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없고, 개인주의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서양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사람들 길 가다 마주치면 기본적으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 서양 같은 경우는. 아랍 계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인상들이 좀 세가지고 쉽게 인사 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얘기를 해보면은 엄청 마음이 종교적인 힘도 좀 있어서 그런지 상대방 배려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조금 의외였었는데, 쉽게 다가가는 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으로 저는 와닿았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막 눈치 보면서 다닐 필요는 없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뭔가 공통의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같이 운동하는 그룹이라든가 뭐 같이 배운다든가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나야 되는 친구들이 아마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면서 네트워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직장에서 만드는, 직장이나 일과 관련된 거를 벗어나서 뭔가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말이죠.
네,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가감없이 막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부동산 투자 관련된 얘기도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제가 그쪽에 대한 생각 같은 거를 또 풀어놔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여기 뭐 버블이란 얘기도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고 하지만 여기에서 어쨌든 보고 듣고 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의 필터를 거쳐서 한번 얘기를 또 드려보는 시간을 조만간 또 가져보고요. 이제 제가 사업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만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그거는 제가 멤버십 위주로 조금 더 먼저 공개를 한다거나 아예 멤버십 분들한테만 내용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조금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바이 자체에서 요즘 뭐 부동산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네, 그리고 저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 고민은 8월달에 진짜로 모델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좀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컨텐츠 만들려면은 본인이 컨텐츠가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배우라던가 모델 이런 일들 자체가 본인 자체를 이렇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도움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프로페셔널하게 막 무대에 서가지고 모델을 하는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이 생리라던가 여러 가지 사고방식 같은 것도 이해하고 네트워크도 생기면서, 어쩌면은 한국에 계신 모델분들, 이분들이 지금 두바이 빨리 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두바이에 뭐 너무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좀 멋지게 생긴 분들이 와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야, 이 동양의 미와 멋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뭐 음식이라든가 드라마, 노래 이런 것들 찾아보고, 지금 K 이 시리즈들 있죠. 지금 뷰티만 뭐 이렇게 아니라 막 밀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놓치면은 그냥 배 떠납니다. 그리고 K 한류 막 얘기 많이 나오는데 타이밍 놓치면은 이제는 그냥 중동에는 뭐 놓쳐보지도 못하고 아마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이 중얼중얼 떠드는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KBS 촬영 글로벌 코리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빡 먹고 오늘부터 다시 촬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좀 다른 톤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를 두바이의 이 다양한 극과 극의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아가지고 아마 영상을 내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사히 잘 해야 될 거고, 앞으로 벌써 8월달, 7월 벌써 끝났고 8월 정신 차리니까 벌써 중반 다 돼가는데, 한동안 한 달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고, 그때는 막 왠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답답해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어떤 날 또 어떤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면 두바이에서 너무 기대감이 가득한 날도 많습니다. 이것도 잘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저것도 잘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고 실제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그려지면서 이거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서 펼쳐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는 뭐 굉장히 큰 사업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유료 그 구독자 멤버십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실제로 여기에서 붙어서 같이 일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이쪽에서의 그동안 제가 여기서 쌓아가는 노하우, 저희 네트워크들을 좀 이렇게 공유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유튜브 만들어가는 거 하나 자체도 쉽지는 않은데,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랑 저는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편집을 많이 못하고 올리는 날도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번 영상이 아마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저한테 뭐 문의가 있거나 두바이에 문의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연락이 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주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거든요. 톡이나 이런 것들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